안녕하세요. 메디 이탈리아 생물학 강사 최진혁입니다. 해당 영상은 2025년 9월 17일에 치른 아이맷 바이올로지 리뷰 영상입니다. 시험을 보신 수험생 혹은 내년 입시를 준비하는 예비 수험생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영상 제작하였습니다. 영상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올해 선발 정원 및 지원자 수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으로 2025년 아이맷 바이올로지에 대한 총평, 그리고 가장 까다로웠던 문제들과 해당 주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후 올해 빈출되었던 단원과 주제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어떻게 2026년 아이메 시험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할지에 대한 학습 가이드를 제시하며 해당 영상 마치겠습니다. 올해 시험은 2025년 9월 17일에 시행되었는데요. 이유, 논이유, 정원 모두 작년에 비해 증가하였습니다. 올 2025년에는 EU 정원의 경우는 예년에 비해 3.1% 증가한 1,510명을 선발 예정이고, 논-EU의 경우에는 27.8% 증가한 942명 선발 예정입니다. 사실 정원만 증가했다면 수험생 입장에서는 이보다 큰 희소식은 없을 텐데요. 안타깝게도 증가한 정원만큼이나 응시자 수 또한 증가하였습니다. 작년에 비해 대략 20% 증가했음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응시자 수는 공식 발표를 보아야 알 수 있을 건데요. 확실한 것은 점차 이탈리아 국제 의대 입학 인기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올 바이올로지 총평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 전에 올 아이맷 시험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자면, 올해 아이맷 시험도 예년과 같이 60문제 100분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생물학 문제는 10번부터 32번까지 총 23문제가 출제되었는데요. 자세한 기출문제는 이탈리아 대학 연구부, 교육부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네, 먼저 작년 2024년 아이맨 바이올로지 문제와 비교해서 올해 2025년 문제 난이도에 대한 총평을 말씀드리자면, 2025년 생물학 바이올로지 문제는 2024년보단 체감 난이도가 상승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전에 단순 지식을 묻는 문제가 다수 출제되었다면, 올해는 단순 지식을 묻는 것을 넘어 여러 개념을 전반적으로 이해해야 풀 수 있는 문제가 다수 출제되었습니다. 특히 올 11번과 12번 문항의 경우에는 단순 암기 문제로 이해될 수 있지만 전반적인 과정을 이해해야 해결할 수 있었던 문제입니다. 11번의 경우는 해당 가정, 지금 보고 계신 그림은 해당 가정의 모식도를 나타낸 건데요. 환원되는 분자의 개수, 그리고 각 단계에 관여하는 효소의 이름 및 기능, 최종적으로 만들어지는 분자까지 매우 자세한 지식을 요구하는 문제였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이걸 하나하나 외운다라는 느낌보다는 이 과정을 전반적으로 이해를 하고 왜 특정 분자들이 관여를 하는지, 그래서 어떠한 프로덕트가 나오는지에 대한 이해를 해야지 선택지를 고를 수 있었을 문제입니다. 또한 12번 TCA 사이클, 크랩 사이클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는데요. TCA 사이클에서 나오는 부산물의 정확한 개수까지 알고 있어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이제 이 부분은 11번 문항과 같이 각 단계에 관여하는 효소의 이름, 그리고 그 기능 등이 응용되어서 내년 혹은 내후년에 출제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준비하시는 수험생분들께서 매우 자세한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 네, 올해 출제된 17번 문항의 경우는 이제 근육 섬유의 움직임에 대한 문제였는데요. 이것은 마이오신, 액틴이 어떻게 관여하는지를 알고 있어야 했던 것뿐만 아니라 ATP, ATPase의 역할 등이 근육 수축 과정 전반을 이해하고 있어야 정확하게 맞는 선택지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서는 실제로 어떠한 분자 정도만 관여했고 어떤 식의 기능 정도를 했냐를 묻는 지식을 묻는 문항이 많이 출제가 되었다면, 이제는 실제로 우리 몸 안에서 세포 내에서 어떤 식으로 서로 상호작용하고 있고 어떠한 분자들이 서로 인터랙션 하는지에 대한 매우 자세한 내용을 묻는 문제가 증가하였습니다. 네, 이제 올해 아마 실제로 시험장에서 수험생분들이 많이 당황했을 주제일 거라 예상을 하는데요. 20번 경쟁적 저해제.
컴패리티브 이니비션 문제의 경우도 과거 IME 시험에서는 다루지 않았던 주제였습니다. 올해 처음 출제된 바이오케미스트리 생화학 내용인데요. 생화학 분자 생물학에서는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하지만 우리 시험에서는 그동안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이전 출제된 내용이 다음 해에는 그 기능을 묻는 문제로 출제되었던 과거 경향성을 반영한다면 올해 20번 문제, 경쟁적 저해제는 무엇인가를 묻는 아주 매우 기본적인 지식을 묻는 문제가 올해 출제되었다면 다음 해에는 경쟁적 저해제의 역할 및 실제 효소로 그 역할을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다 예상할 수 있습니다. 네. 이것은 단순 제 생각이 아니라 실제로 작년 2024년 TCA 사이클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는데요. 올해는 그 TCA 사이클의 상세한 내용을 묻는 문제, 즉 12번과 같이 어느 단계에서 어떤 효소가 분자 몇 개와 반응하여 몇 개의 분자를 어떤 식으로 형성하는지에 대한 매우 디테일한 걸 물었던 것처럼 올 출제된 20번 경쟁적 저해제의 경우도 충분히 그럴 경향성이 있다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올해 이 23개의 생물학 문제에서도 경향성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올해 2025년 아이met의 최빈출 단어로는 셀 바이올로지, 피지올로지, 그리고 바이오케미스트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세 개 단어는 사실 과거 아이메 시험에서도 동일하게 출제되었던, 빈출되었던 단어들이고 올해도 그 경향성은 유지되었습니다. 이 작년과 좀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 2024년도에는 아이메 생물학 시험에서는 유전학 문제가 최소 3문제 출제되었는데요. 올해는 유전학에 대한 내용이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이 점은 올해 나타난 매우 독특한 점인데요. 실제 과거 2011년부터 2024년도까지의 기출문제를 보았을 때도 유전학은 매년 상위 5위 안에 드는 아주 단골 주제였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그 전통을 깨고 바이오케미스트리 생화학이 유전학의 자리를 차지하였습니다. 수험생 입장에서는 이제 매년 기출문제를 보면서 새로운 문제가 나오거나 기존의 빈출 주제와 다른 내용이 나올 경우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가라는 고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유전학은 매해 적어도 한 문제, 두 문제가 꾸준히 출제가 되었던 단원이기 때문에 분명히 올해도 나왔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며 유전학에 대해서 많이 공부한 학생에게는 사실 올해만큼은 조금 아쉬운 해가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면 과연 우리는 어떤 식으로 이 시험을 준비해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해 봐야 될 것입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수험생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분이겠는데요. 이제 3년간의, 최근 3년간의 경향성을 먼저 말씀드리고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에서는 세포생물학, 즉 셀바이올로지와 유전학의 내용, 이 기본적인 개념을 묻는 문제가 다수 출제되었습니다. 그 경향성을 이어 2024년도에선 세포 구조, DNA 복제, 전사 번역 등 또한 세포 생물학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출제되었고요. 2025년도 올해는 난이도가 상승하여 특정 단어에 대한 심층적인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특히나 세포 생물학에서 세포호흡 그리고 인체 생리학 단어의 비중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근데 이런 경향성은 이제 단순 암기식으로는 고득점이 받기 어려워졌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예상합니다. 그래서 그럼 2026년 시험에서는 이 바이올로지 고득점을 목표로 한다면 과연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될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이제 크게 세 가지 전략을 집중적으로 시행하길 추천합니다. 첫 번째, 선택과 집중입니다. 2025년도 경영성을 볼 때 앞으로도 세포 호흡, 즉 세포 생물학과 인체 생리학은 꾸준히 높은 비용을 출제될 가능성이 큽니다. 전체 범위를 얕게 공부하기보다는 두 핵심 단어에 대한 학습 시간을 넉넉하게 확보하여 깊이 있게 파고드는 것이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세포 호흡, 해당 과정, TCA, 사이클, 산화적 인산화 등 각 단계별로 무엇이 형성되고 소모되는지, 어떤 기적들이 있는지를 완벽하게 이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인체 생리학에서는 근육의 수축과 이완, 신경 전달, 호르몬 작용, 순환, 호흡기의 기능 등 인체 내에 대해 복잡한 시스템을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연습이 필요할 거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지식의 연결과 응용인데요. 이제는 단순히 개념 및 정의를 외우는 것을 넘어서서 여러 개념을 연결하고 응용하는 능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예로 들자면 세포호흡, 올해 출제됐던 세포호흡 문제와 근육 수축 문제, 올해
동일하게 출제되었던 근육 수체 수축 문제를 연결하여 근육 내 ATP의 생성, ATP 소모, 인체 내 ATP 생성과 근육 내에서 ATP 소모에 대한 복합적인 사고를 요구하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원을 공부할 때마다 이 개념이 다른 단원과 어떤 연결성이 있을까를 고민하며 학습 노트를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네, 이제 사실 기본 개념을 완벽하게 다지는 게 좀 필요한데요. 이 사실 난이도가 상승했어도 모든 문제의 근간은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작년 TCA 사이클 문제와 올해 경쟁력 저해제 문제의 경우 생물과 생화학에선 사실 매우 중요하고 기본이 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이 두 개념 모두 철 출제 시에는 기본 개념을 묻는 문제로 출제되었습니다.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의의를 묻는 것들이었는데요. 내년에는 사실 새로운 어떤 개념이 출시될지 어느 누구도 예상할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생물학에서 다루는 기본적인 개념을 알고 있었다면 실제로 올해도 경쟁적 저해제 문제는 크게 당황하지 않고 해결할 수 있었을 거라 저는 예상을 합니다. 네. 그래서 현재 우리 메디 이탈리아에서는 2026년 수험생들을 위한 강좌를 준비하였습니다. 8주간의 베이직부터 4주간의 파이널 과정까지 첫 베이직에서는 아이맷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과 생물 공부를 처음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아이맷 시험에서 가장 빈출되었던 단원을 먼저 학습할 계획입니다. 이후 16주간의 올인원 과정에서는 각 단원을 꼼꼼하게 이론 위주로 학습하고 인텐시브 과정에서는 아이맥 기출 문제와 다른 영미권 국가의 의대 입학 시험을 접함으로써 인텐시브 코스와 올인원 과정에서 다룬 이론을 점검하는 시간을 갖게 될 겁니다. 이후 시험 전 4주간의 파이널 강좌에서는 메디 이탈리아에서만 만나보실 수 있는 특별한 문제들로 실전 감각을 다져 시험장에서 당하지 않고 새로운 문제도 당하지 않고 고득점을 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기타 인텐시브 코스와 파이널 코스에 대한 강의 주차는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변화될 수 있음을 말씀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메디 이탈리아 네이버 블로그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할 예정이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인데요. 영상 제작을 하면서 만일 내가 내년 2026년 시험을 보기 위해서 공부를 한다면 어떻게 어디서부터 준비해야 될까라는 마음가짐으로 자료 조사하고 해당 영상을 준비하였습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공부에 왕도는 없다. 네,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는 말입니다. 왕도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왕도는 없지만 잘못된 길, 즉 기로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길지 않는 수험생의 생활에서 우리 예비 입학생분들이 기로에 서지 않도록 우리 메디 이탈리아가 여러분 아이의 여정에 합격의 길로 안내하겠습니다. 그럼 정말 이 영상 마치고 수업 시간에 뵙길 바라며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